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실적 발표 시즌에 돈 버는 법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추천을 드렸었던 어펌 홀딩스가 거의 뭐 당일이었죠. 장 끝나고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하루 만에 28%의 수익이 났고요. 목표가를 당시에 100달러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100달러를 찍고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적 발표를 전후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 전에 실적 추정치가 뉴스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당일에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면 바로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좋으면은 약간 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실적 발표일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실적은 보통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부터죠. 새벽 5시에서 한 5시 10분, 요 정도까지 엄청나게 튀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바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한 10% 정도는 위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많으면은 뭐 순간적으로 30%까지도 폭등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몽고디비나 그다음에 여기 어퍼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아이렌 요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요런 거를 경험을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만은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누적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예상치 상회로는 약발이 안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죠.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빠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인제 그 실적 발표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 추정치가 별로였거나 아니면은 인제 실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음 분기나 내년 가이던스가 좋다면은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돌연 칩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 버렸죠. 그러면서 알리바바도 폭등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펌 홀딩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NPL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BNPL은 Buy Now, Pay Later죠. 그래서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커머스 결제와 대출의 개념이 혼합된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EPS는 주당 20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거래 빈도와 가맹점 네트워크 모두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또한 이제 가맹점 네트워크가 24% 증가를 했고요. 거래 빈도도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성과는 안정적이었고 소비자 대출에 대한 4%의 수익률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속속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에서도 9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미주호도 108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 UBS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요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혜자를 갖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요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연체로 인한 타격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 후에 이틀간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그 전날 종가가 이제 80달러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음날 100달러까지 찍고 이걸 유지를 못하고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82달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폭락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단타 물량이 이탈을 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주 시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단타를 쳤을 때 단기 마진에 대한 기대치가 기술주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꽤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보다는 소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물량이 빨리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매매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눈치껏 물량을 확보해 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서 이날 조금만 매집을 해놨더라면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폭등할 거라고 미리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대로 주가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또 가이던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엄청나게 또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정보는 실적 미리 보기 뉴스라고 HTS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상회할지 하회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적 발표일 같은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리서치 탭에서 어닝 캘린더를 찍으시면은 오늘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언제 실적 발표를 하는지 그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오프쇼어 패턴과 완전 정배열 개념만 알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건 어퍼몰딩스의 일봉 차트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고 어디쯤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쇼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정배열인데요. 오프쇼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캔들이 놀다가 모든 이평선 뚫고 나오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거를 이제 오프쇼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 초입이 바로 오프쇼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요 네 가지를 제가 주로 보는데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를 완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수를 첫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 추입에서 차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우리가 수십 번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뭐 다른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기 과매수 구간에서는 주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셨듯이 이게 이제 100달러를 찍었지만은 금방 또 이틀 만에 거의 원상복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도 과매수 구간에서는 큰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매집했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과매수가 되면 가격이 튀게 되면은 다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에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타이밍을 잘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펌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